자, 학생들이 이 수리 논술을 이제 언제쯤 할까? 그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해하고 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한번 좀 살짝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우선은 자, 수리 논술 참 부담되는 거지, 이거. 이거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언제 할까? 시즌은 요때 보면 돼요. 만일에 어떤 학생이 수일, 수투, 그 다음 뭐야?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 단원이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쳤어. 그곳이 2학년 중반이야. 그럼 그때 바로 하면 좋아.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이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원리를 제대로 알면서 공부를 하거든. 그러면 모의고사나 3학년 때 와서 그 4점짜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안 보여.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또 할까 말까 하는 거는 아마 내신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수학의 실력 때문에 그러는데, 자, 만일에 내신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리 논술 플러스 내신 아니야? 근데 요놈이 거의 대학들이 6대4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7대3 정도 이렇게 가는 대학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신이 좀 좌우를 하는데, 예전에는 논술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어. 그 어렵다 보니까 이걸 잘 봐버리면 아무리 내신이 많이 들어와도 그냥 이걸로 당락이 결정이 돼 버리거든. 근데 요새는 요 논술 문제들이 조금 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 내신이 아무래도 조금 좌우가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 논술을 집어넣게 되면 장점이 뭐겠어, 장점이. 자, 정식으로, 그냥 정규, 수능을 봐갖고 원서를 쓰면 세 군데인데, 여기 수십 가지 하면은 9군데를 쓸 수 있잖아. 얼마나 기회가 좋겠어. 음. 자, 그래서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로 자기가 되느냐? 그럼 이 수리 논술을 보는 학생들의 대체로 보면 요 정도가 많아요. 2.5등급 라인에서 3.5등급 정도 애들이 가장 많아, 학생들이. 그러면 4등급 정도가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그럼 논술을 엄청나게 잘 봐야 돼.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학생이 수학을 1등급 나오게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4등급 이하면 별로 요새 수준으로 볼 땐 권하고 싶지 않다. 선생님 볼 때. 그러나 내신이 4등급인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수학이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해도 돼요. 어차피 수학을 잘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신이 이제 이런 정도가 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수학이, 이제 수리, 수학. 요게 4등급 이하면은 또 권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냐? 4등급 이하가 되면은 논술 문제를 던졌을 때 이해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럼 문제 푸는 속도가 늦고, 그 학생은 논술보다는 좀 수능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거든. 그리고 요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이 증명, 여길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은 요거 별로 만만치 않지. 그래서 요 증명에 대한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 개의 제시문을 낼 때 증명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나오거든. 또 심지어 어느 대학교는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예를 들어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 없어요. 그냥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주고 풀어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6군데 원서 또는 5군데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증명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요걸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서술형에 대한 것이 조금 겁이 덜 나거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증명 문제를. 근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내진 않아.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수일, 또 수투, 미적 요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와 수일, 수투, 기아 벡터, 그지?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이쪽을 많이 선호하더라. 여기 이제 선택하는 대학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 준비하는데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봐주고, 예를 들어서 요런 학생들의 증명 같은 걸 하나 간단히 하나 보인다면 요런 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뭐가 있을까? 자, 리미트 Sn, n이 무한히 가요. 요 놈이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으로 간다. 그렇지? 너무 중요한 거지, 이게. 자, 요걸 증명하라. 그래. 그러면 증명은 도입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 그 다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와야 돼? 요 an과 sn의 관계시. 요걸 우린 도입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물론 요렇게 자세히 다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sn 이렇게 되더라. 이때 요 과정을 빼먹으면 많은 감점을 당해. 왜 그러냐? 요 배분 법칙이 성립되려면 수렴할 때잖아. 그래서 여기 알파로 가면 요것도 알파 아니냐 해서 이렇게 증명이 끝난 거거든. 간단하지. 이런 정도 충분히 나와. 옛날에 여기 고대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기하 벡터 문제 쪽에서 한번 볼까? A 벡터를 A1, A2, B 벡터를 B1, B2라고 하면, 자, 내적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게 증명하래요. 자, 그래서 출발. 내적은 어디서부터 온다? 요 공식부터 오잖아. 이렇게. 이게 출발이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A 벡터, B 벡터에 코사인 법칙 들어가요. 그럼 이 요건 나머지 변 제곱, 그지? 증명할 때는 계산 과정을 가능하면 다 쓰는 게 좋아. 그럼 이건 좌표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 그지?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A1 이렇게 돼서 요건 이제 정리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증명은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런 거 잘 안 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증명 문제를 꼭 내더라. 기출문제 같은 거 보니까 그거 조금 더 별도로 좀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고 시작하면 되더라. 그 얘기야.